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지식재산권 그리고 창의성으로 열어가는 어, 좋은 한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사실은 무역 전쟁이 있고요. 이 무역 전쟁에는 이제 그 기술 패권, 과학 기술 패권 어떤 또 전쟁도 있고 이런 그 과학 기술 패권 전쟁 때문에 또 혹시 우리가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제재에 동참하면은 우리가 사드 사태처럼 우리 한류가 또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그 지식재산권이랄까요? 그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그 인정하지 않고 어, 너무 이제 좀 이렇게 미국을 추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중국이 그 4차 산업혁명 기술까지 사실은 조금 추격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5G라든가 또 인공지능이랄까 빅데이터랄까 또 여러 가지 드론 기술 등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중국을 추격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창의성의 강점으로 그 추격한 것이라보다도 그냥 모방한 거죠. 그 짝퉁이죠. 짝퉁으로 가짜로 이렇게 이제 그 추격을 했는데 그래도 굉장한 속도로 추격하니까 미국에서 막 이제 많이 또 안 그래도 이제 제조업 쪽에서 열세를 갖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도 사실 중간에 쫓길지 모른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아, 좀 강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이 지식재산권 이런 뭐 저작권, 특허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후진국 편을 좀 많이 드는 경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도 옛날에 19세기까지 그런 뭐 이렇게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위반했고 또 사실은 선진국의 특허권이라고 저작권 이런 것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제3세계 로컬의 후발국의 어떤 창의성의 강점이 약간 억압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물론 너무 이렇게 지식재산권을 어떤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선진국의 또 창의성이 또 억압될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막 중국이 좀 심한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해버리면 전 세계적으로 다 뭐 짝퉁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전세적으로는 약간 창의성 강점이 더 줄을 것 같습니다. 공리주의 입장을 잘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창의성 강점이 최대 행보로 발휘된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 로커 같은 그런 사회계약론적 관점은 너무 이제 배타적으로 저작권을 굉장히 이제 인정하는 관점은 이제 너무 이제 1세기 유리한 것 같고 공리주의 방점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저 뭐냐 하면은 중국이 굉장히 그 뭐냐 하면은 이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을 너무 억압하기 때문에 그 너무 이제 위반하기 때문에 약간 전 세계적인 어떤 창의성을 굉장히 이제 깎아 먹는다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지식재산권 이런 것 한 전 세계 4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활용해서 우리가 좀 더 창의성의 강점을 올려가는 한류가 되고 지금 짝퉁 한류들이 많거든요. 뭐 중국도 우리나라 드라마라든지 예술작품 너무나 짝퉁이 많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 그건 사실 지금 뭐 지금 트럼프가 막
중국과 대결 속에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그 단속하고 제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창의성의 강점들을 굉장히 이제 우리 한류가 많이 그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와 함께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영성의 강점입니다. 영성의 강점. 이 그 우리가 좀 더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 뭐냐 하면은 저는 영성, 신앙의 자유가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중국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이제 중국에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중국을 보면은 뭐 아까 지식재산권도 얘기했지만 뭐 정보율 차원 보면 다 여러 가지 좀 지뢰밭이죠. 약간 조금 문제가 있죠. 약간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부분이라든지 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지뢰밭인데 사실은 중국이 제일 문제된 게 뭐냐면 이제 표현의 자유죠. 또 미디어, 정보율에서 강조한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너무 억압된데 이 모두가 사실은 저는 그 신앙의 자유와 관련된 생각해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신앙의 자유 확보되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들이 더 키워지고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가 키워지면 결국 과학기술적인 연구의 자유와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면서 우리 한류뿐만 아니라 중국류도 굉장히 이제 그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들을 이렇게 억압해버리면 중국은 이제 제가 볼 때 어떤 형태로 가냐 하면은 설국열차를 닮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설국열차니까 디지털 감시 전체주의 사회죠. 밀포드라는 그런 어떤 과학기술 출신이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시진핑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설국열차가 그 뭐냐 하면은 굉장히 중국을 많이 이제 닮고 중국도 설국열차를 닮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 신앙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랄까 언론의 자유 그리고 과학기술과 연구의 자유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 쪽에서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을 때 비록 그 뭐냐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창의성이 이제 그래 줄어들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짝퉁 전략을 해가지고 4차 산업기술까지도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5G라든지 또 이렇게 드론 기술 같은 이런 것들도 막 그 이렇게 짝퉁 기술로 해가지고 막 이 뺏겨갈 때 전 세계적인 어떤 창의성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뺏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결국 뭐냐 하면은 결국 중국과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거라 봐요. 왜? 창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도 사실은 뭐냐 하면은 중국이 이제 획득한 그 지금 나름대로 성과를 갖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사실은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 그 설국열차가 보여주는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에 굉장히 이제 복속하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많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일종의 아도르노가 말하는 도구적 기술로 타락해서 전체주의 사회,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에 이제 그 부역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 인민의 삶의 질도 사실은 설국열차에 보는 것처럼 뒷칸으로 갈 것 같아요. 뒷칸으로 앞칸이 아니고 뒷칸으로 가고 사실 이 뒷칸에서 더 앞칸을 따라잡고자 여러 가지 국가 자본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키울지라도 뒷칸에서 오히려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런 중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뭐냐면은 중국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픈데 중국류를 키우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그 신화의 중화몽을 추구하기보다도 정말 오히려 중국류를 아름답게 하고 강하게 하고 참 이렇게 선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조금 인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창의성 강점을 좀 더 키워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신앙의 자유와 관련된 이런 영성적 강점을 갖다가 우리가 중국이 키움을 말미암아 영성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키움을 말미암아 표현, 언론, 집회, 또 미디어, 또 과학기술 연구나 또는 저 어떤 그 미디어나 드라마, 영화 등의 어떤 창작의 자유를 더 확보함을 통해서 정말 그 설국열차에서 그 어떤 뭐냐면 다른 패러다임 제시하는 그 남북민수 있죠. 남북민수가 어떻게 보면 토마스 쿤식으로 하면 어떤 그 혁명과학을 제시했는데 그 어쨌든 그 남북민수처럼 중국이 좀 미래에 뭐 2025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시키고 뭐 여러 가지 꿈이 있겠지만 좀 지금의 패러다임이 아니고 전체주의 사회를 벗어나는 어떤 패러다임으로 결국 그 영성의 자유와 영성의 강점을 강조하고 창의성의 강점을 강조하는 그렇게 해서 지적해서 지켜야 되겠죠. 그런 어떤 대안적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 중국 리더를 좀 더 아름답게 하고 선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도 어, 그 창의성의 강점을 굉장히 키우고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을 좀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영성의 강점, 그렇게 해서 신앙의 자유, 영성의 자유를 강조해서 그런 영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어떤 보수 쪽의 어떤 사람들은 그 동성애와 관련된 차별금지법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것들도 약간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면 모든 자유가 억압당해지고 영성의 자유가 억압당하면 모든 표현의 자유와 과학기술 연구와 또 예술의 자유들이 억압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어쨌든 이 한류나 중하류가 모두 창의성의 강점과 영성의 강점이 아름답게 표현되시는 그런 어떤 한류 중하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